오늘은 로그 함수인데 지난번에 지수 함수였잖아. 그죠? 자, 지수 함수에서 가장 잠깐 복습을 해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들 한번 짚어보자. 지수 함수는 밑이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딱 두 가지 배형밖에 없어서 그죠? 일단 71쪽을 펴보시고 지수 함수는 개형 자체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개형이고 그다음 정근선이 x축이고 그다음에 0,1을 지나고 그죠? 증가개형 1보다 크면 증가개형 단조 증가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리고 얘 특징을 보면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이제 뒤에 그 공통수학 하에서 함수에서 1대1 대응은 역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성질이 있어. 그죠? 역함수 만들 수 있잖아. 이거 역함수 만들 수 있어. 그 역함수가 바로 로그 함수야. 그러니까 같이 이제 연관지어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면은 감소개형이고, 그 다음에 뭐 0,1 지나는 거 똑같고, x축이 정근선이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이 두 그래프는 y축 대칭이고, 이런 것들 특징적인 거. 근데 얘를 뭐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크게 이 그래프가 자체가 뭐 확 변하거나 막 그 2차 함수처럼 꼭지점이 있다거나 폭이 막 변하거나 그런 형태의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얘만 나오진 않아요. 이거랑 로그 함수랑 같이 나와요. 같이. 보시면 이제 너희가 수능이나 이런 문제 보면은 거의 로그 함수랑 뭐 같이 삼각함수랑 같이 해서 나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야. 역함수가 뭐였죠, 얘들아? 역함수가 뭐야? 역함수. y는 x선 대칭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x, y를 대칭을 바꾸죠. 체인지 하잖아, 체인지. 위치를 바꾸잖아, 그죠? 그럼 위치 바꾸면 어떻게 되죠? y에다 x 넣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이 위치 바꾼 다음에 y는 하고 정리를 해줘야지만 이거 물론 얘도 함수긴 해요. 근데 우리가 y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지수에 올라가 있거나 그런 형태의 함수는 없죠. 그래서 y는 하고 정리를 해주잖아, 그죠? 이 y를 꺼내야 돼. y를 꺼내기 위해서 이제 로그를 취하는 거죠. 자, 로그를 양쪽에 취해주면 어떻게 되죠? 로그 밑이 a인 로그를 취하는 거야. 밑이 a인 거. 밑이 얘가 이제 역함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밑이 a인 로그를 취하는 거죠. 양쪽에 이렇게 로그 a, 로그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y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로그 성질을 해서. 그죠? y 튀어나오면 y는 자 얘가 y가 되고 얘가 로그 이제 a의 x 이런 형태의 로그 함수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거 y는 ax의 역함수를 가지고 유도를 한 거죠. 그죠? 로그 함수. 양쪽에 로그 a를 등식이니까 양쪽에 똑같은 로그를 취해도 등식은 성립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로그 함수가 됐고, 그러면 얘들아 지수 함수가 밑이 1보다 클 때를 먼저 해볼게요. 기준을. 밑이 1보다 큰 게 개형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역함수잖아. 그럼 y는 x선 대칭이라며. y는 x선 대칭.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y는 x선 대칭. 그러면 얘가 y는 ax라면 이거의 역함수인 로그 ax는 개형이 어떻게 될까요? 로그 ax는 0,1을 지나는 점은 몇을 지나겠어? 몇 콤마 몇? 1,0을 지나겠죠. 역함수니까 1,0 지나고 그 다음에 정근선이 y는 0이었던 게 정근선이 뭐로 바뀌는 거야? 정근선이 얘가 y는 0이었잖아. 근데 x와 위치 바뀌니까 역함수는 x는 0으로 바뀌겠죠. y축으로 바뀌고. 맞아? 그래서 y x선 대칭을 한 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대칭되죠. 정확히 포개지잖아. 오늘은 잘 그려졌네요. 자, 이게 이제 로그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예요. 보시면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를 보시면 지수 함수가 증가기형이야. 그러면 로그 함수는 뭐야? 승은 안녕. 자다 막 일어나는 거 같아. 너무 귀여운데? 무슨 애니메이션 풍선에 나오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50분에 일어나고 그 풍선 아니 그 뭐지? 업이구나. 애니메이션 업에 나오는 그 꼬마 있어요. 되게 귀여우네. 걔랑 똑같이 생겼어. 애니메이션이 되게 귀엽다 보니까.
좋은 뜻이야. 나쁜 뜻 아니야. 아무튼 자, 여기 y는 로그 ax를 봤더니 얘가 증가계형이면 로그 ax도 증가계형이라는 거야. 똑같이 증가계. 얘도 증가, 얘도 증가. 증가죠. 증가란 뭐야? x가 증가할 때 정의역이 증가할 때 함수값도 같이 증가하는 함수를 증가 함수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단도 증가잖아. 이것도 단도 증가 계형이야. 당연히 얘가 1대1 대응이면 얘도 1대1 대응이겠죠? 서로 역함수 관계. 자, 그럼 로그 함수를 지수함수에서 유도를 했으니까 자, 봐봐. 일단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뭐였죠? 이거 다시 같이 비교를.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이 x잖아요. 그죠? 이 x는 정의역은 x/x는 항상 뭐였죠? 0보다 컸단 말이야. 아니, 모든 실수였단 말이야. 정의역이. 정의역이 모든 실수, x/x는 모든 실수. 이건 정의역이고 거기에 따른 치역은 뭐였죠? 치역을 보면 지수함수 치역 보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 치역은 y가 y는 0보다 크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역함수잖아요. 역함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된다고. 반대로 돼서 이거의 정의역 x/x는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보니까 0 이상이죠. 그러니까 얘랑 바뀐 거야. 여기 보면 치역이 정의역으로 와야 돼. 치역이 정의역으로 와야 되고 바뀌어야 돼.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치역이 정의역으로 오고 정의역이 치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는 것은 로그 함수의 치역은 모든 실수예요. y와 y는 모든 실수. 당연히 이걸 진수라고 하던 진수는 0보다 큰 게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따른 y값은 양수, 모든 실수다. 그래서 이거 지수함수하고 바뀌었다는 거. 정의역과 치역이 그것도 기억하시고 정근선도 바뀌고 정근선은 y는 여기였던 게 얘는 x는 0으로 바뀌는 거. 이게 중요하죠. 정의역, 치역 바뀌는 거. 얘는 정의역에 양수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수함수를 치환을 하잖아. 우리가 ax를 치환하면 t로 치환할 때 지난 시간에 이게 범위가 생겼잖아요. t가 양수인 걸로. 근데 만약에 로그 ax를 치환하게 되면 얘는 모든 실수를 갖기 때문에 범위가 생기지 않아요. 이제 이런 또 특징이 있다. 치환할 때. 그러면 이제 밑이 1보다 작은 것도 한번 그려볼까? y는 로그 ax에서 a가 0과 1 사이인 것도 한번 그려볼까? 그럼 이거는 누구의 역함수라고요? 누구의 역함수? 감소계형인 지수함수의 이런 식으로 요거의 역함수잖아요. 이거 y는 ax. 요거의 역함수니까 그럼 이제 y는 x선 그려서 뒤집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니? 여기 y는 x선을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오늘따라 그래프가 되게 잘 그려지네요. 완전히 y는 x선 대칭 로그 ax. 그래서 y는 x선 대칭으로 그려주시고 특징이 똑같죠? 얘도 보면 얘가 감소면 얘도 감소야. 그래서 감소계형이고 0,1 지나면 1,0이 나고 감소면 똑같이 감소다. 그 다음에 정의역은 0보다 크고 치역은 모든 실수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자, 73쪽을 와볼까? 73쪽 개념 페이지 73. 다음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역함수 구하는 게 지수함수가 나올 때는 로그함수가 나올 거고 로그함수는 지수함수가 나오겠죠? 그럼 구해볼게요. y는 2에 x 더하기 3 빼기 1. 자, 이거 역함수를 구하려 먼저 어떻게 해야 돼? 형이야 73쪽에 역함수를 구하려 때는 x와 위치를 먼저 바꾸고 x는 2에 y 플러스 3 마이너스를 해주고 이거 하나만 해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y 끄집어내야 돼. y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일단 x 플러스 1은 2에 y 더하기 3이 될 거고 그 다음 양변에 무슨 로그를 취하는 거야? 얘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는 거야. 끄집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자, 로그 2에 x 플러스 1을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주면 y 플러스 3으로 얘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함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로그 함수.
로그 함수도 한번 바꿔볼게요. y는 로그 3의 x-2의 플러스 1. 자, 일단 첫 번째 순서는 x, y 위치를 바꿔주고 x는 로그 3의 y-2 플러스 1 해주고 요 y를 끄집어내야 된다. 진수에 있는 거. 그럼 x 1을 넘겨주시고 자, 이때는 로그를 취하는 게 아니죠. 지수를 취하는 거죠. 지수. 위치 뭐인 거? 3인 거. 이렇게 위치 3을 이런 식으로 깔아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위치를 바꿀 수 있잖아.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 3하고 밑하고 진수 위치 바꾸죠. 위치를 바꾸게 되면 y-2에 로그 3의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1이잖아. 1. 그래서 y-2가 앞으로 끄집어내지고 그 다음에 3의 x-1이 될 거고 y는 하고 정리만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구합니다. 얘는 뭐 단순 계산이니까 자, 뒤로 74쪽으로 갈게요. 74쪽. 자, 필수의 2번은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정근선을 구하시오.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y는 로그 두 번째 것만 해볼게요.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자, 이거의 정의역과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럼 얘는 누구를 평행 이동한 거죠?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럼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는 뭐를 무슨 축 대칭한 거야? 자, y는 로그 2의 x를 일단 얘가 없다고 치고 무슨 축 대칭이도 뭐 대칭이야 이거? x에 부호 바뀐 거.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그럼 로그 2의 x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얘를 y축 대칭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x의 부호가 있으면 y축 대칭.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을 했으니까 얘를 위로 올린 거죠. 세 칸 올린다고 해서 뭐 정의역이 바뀌거나 뭐 치역은 바뀌겠죠. 근데 정근선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세 칸이 올라갔을 때도 개형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근선은 그대로보다 x는 0이 되죠. 얘는 정근선은 x는 0이고 y축. 그다음에 정의역은 뭐니? 정의역은 이 마이너스 x 자체가 양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x는 양수, 따라서 x는 음수. 이렇게 정의역이 음수고 정근선은 x는 0이고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하나 더 하고 문제를 좀 풀 시간을 줄게요. 필수에서 3번도 마저 하고 평행이동까지. 자, y는 로그 3의 x를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가 플러스 1로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1이니까 그냥 그대로 플러스 1 해주고 그리고 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게요. 그럼 누구의 부호만 바뀌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의 부호만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x의 부호만 쏙 바꿔주시면 되고 그랬더니 식이 다음과 같은 식이 되었대. y는 로그 3의 ax 플러스 b 요게 된 거야. 얘랑 좀 다른데? 그지? 얘는 상수가 있는 상수가 없잖아. 어떻게 했다는 거야? 1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거죠. 로그 3의 3으로 바꿔주시고 1을 3으로 안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죠? 얘가 로그 3의 3이니까 위치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로그 3의 3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a가 마이너스 3, b가 3 이런 식으로 개수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한번 그려봐봐. 2-1하고 3- 한번 그려볼까? 2-1, 3-1 74쪽에 이 두 개 그려보고 그려봐봐. 증가함수만 맞으면 돼요. 자, 이어서 같이 그려볼게. 같이 해보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정근선의 방정식을 봐라. 필수예제 문제 일단 2-1의 1번을 봐봐. 자, 일단 얘는 감소계형이야. 3분의 1이니까 감소계형. 그리고 얘는
누구를 평행 이동한 거냐면 로그 3분의 1의 x를 그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근데 y축으로 평행 이동할 때는 정근선이 크게 변하진 않아요. 일단 원래는 이런 감소 개형이었는데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서 원래 y축 자체가 정근선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평행 이동하면서 정근선이 얘가 정근선이 되면서 1, x는 1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 두 칸 내려가도 개형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럼 정의역을 어떻게 빨리 찾느냐면 진수가 0이 될 수는 없죠. 진수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진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곧 정근선인 거야. 정근선. x는 1이 정근선. 그 다음 치역은 뭐니? 치역은 모든 실수. 그 다음 정의역이 뭐야? 정의역은 정근선이 0보다 정근선이래. 진수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수가 0보다 크게 되게 하는 범위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야 요거. 그래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 보면 정근선을 꼭 표시해줘야 돼요. 그래프에서. 여기 정근선 1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더 해주고 싶다 그러면 x축과 만나는 x좌표 같은 거 넣어주면 되죠. 그런 거 뭐 x좌표 넣어주면 좋긴 한데 아니면 뭐 1이나 2나 이런 한 점 잡아서 넣어주면 되는데 개형만 맞으면 돼요. 자, 두 번째 거도 해보자. 두 번째 거는 대칭도 많이 된 것 같아. 그죠? 원점 대칭한 것 같은데 누구를 원점 대칭한 걸까 이거? 자, 얘를 x축에 지금 보니까 y축 대칭, x축 대칭 다 한 것 같은데요? 부호가 다 바뀌었잖아.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잖아. 또 하나씩 해보면 돼요. 일단 마이너스 나중에 하고 얘는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잖아. 그죠? 감소 개형을 이 개형을 y축 대칭 시켰어.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y축 대칭. 얘가 이제 마이너스 붙은 거. 근데 얘를 또 마이너스 또 붙였다는 얘기는 얘를 다시 x축 대칭 시킨 거잖아요. x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x축 대칭.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어? 얘가 바로 우리가 원점 대칭 3분의 1x를 원점 대칭 시킨 거고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0이고 정근선은 y축이고 똑같지. 자,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정의역은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음수가 돼. 이게 정의역. 정근선 y축. 이렇게 주시면 되고. 3-1도 보고. 자, 3-1은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y축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다음과 같았다. 자, y축으로 평행 이동했네요. 로그 2의 x 플러스 2 이렇게 해주고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므로 부호는 x에만 바뀌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얘가 지금 로그 뭐가 같아요? 상수 부분이 없는 2의 ax 형태가 됐잖아. 그럼 합쳤다는 거잖아. 아까처럼. 그러니까 2를 뭐라고 쓴 거야? 로그 2의 4로 쓴 거죠? 로그 2의 4로 써서 두 진수를 곱한 거죠? 로그 2의 4 마이너스 4x가 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이제 넘길게요. 자, 다음 로그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지난번에도 지수함수에서 y는 x선은 항상 나올 거야. 이거는 하나만 알려주면 다른 한쪽이 나오거든. x 하나만 알려주면 y가 저절로 나오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하나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 가지고 이제 x, y 좌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잘해주면 돼요.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고 자, 1을 쭉 그러면 얘가 함수값이 1이려면 이 그래프가 지금 로그 2x거든요. 그러면 함수값이 로그에서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x가 2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여기 2를 유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다시 2를 쭉 올리면은 쭉 올려. 그럼 여기가 2잖아. 똑같이. 그럼 함수값이 2가 되려면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4를 쭉 올리면 여기가 4인데 함수값이 4가 되려면 여기가 16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 거기 a는 뭐야? a가 2네. a가 2. 그 다음 b가 4. 그 다음 c가 16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c. 이렇게. ABC 합은 이제 22가 될 거고 4-1번 해보세요. 4-1번. 왔다 갔다 할 거 왔다 갔다 하면서.
A가 뭐야? 얘가 1,0 여기가 1이야. 1,0 항상 로그는 1일 때 0이니까. 그래서 A가 1이고 쭉 올리면은 여기 1이니까 여기다 올려봐. 그럼 우리가 3 되잖아요. C가 3 이렇게. 그냥 3은 이쪽으로 하면 이제 로그 3이 뭐가 돼야 3이 되겠어요? 이게 함수 값이니까. 뭐가 되면 3이죠? 27. 크기가 좀 안 바뀌었네. 맞네요. B가 27. A가 1인데 B가 27이야? 너무 이게 크기가 안 맞는데? A가 1 맞죠? 1,0이 네. C가 3이고 그 다음에 B가 27이고 D는 뭐야 그러면? 3의 27. 3의 27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넘어갈게요. 배수관계 보자. 배수관계. 자,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이제 하나는 그냥 2고 하나는 로그 2에 5고 하나는 로그 4에 밑이 다 다르고 어떤 건 로그도 아니야. 그럼 로그를 다 맞춰주면 돼. 이런 밑이 2인 걸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로그 2의 4죠? 로그 2의 4고 근데 얘는 4를 2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2를 앞으로 빼줘야 돼. 2분의 1로 이렇게 2분의 1로 빼주면 루트로 올라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로그 2의 루트 24고 얘는 로그 2의 루트 25야. 그죠? 얘는 로그 16, 루트 16이 되고 그럼 얘가 1등, 2등 이렇게. 왜냐면 진수가 밑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증가계형이기 때문에 x 진수가 클수록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비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소계형도 볼게요. 로그 3분의 1에 4하고 로그 9분의 1에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렇게 했을 때 비교 한번 해볼게요. 밑이 3분의 1인 걸로 통분을 좀 통일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3이죠.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4, 3분의 1에 3 그럼 얘가 또 3분의 1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2분의 1이 나가 이런 식으로 또 2분의 1을 루트로 올려주는 게 좋아요. 루트로 올려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루트 16이고 얘가 루트 9니까 누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죠? 그럼 얘가 제일 크다는 거야. 왜? 로그 3분의 1의 계형은 함수 계형은 감소 계형이니까 이렇게 자 루트 9가 여기 루트 9 여기 있고 루트 12가 여기 있는 거고 루트 16이 여기 있는 거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점점 작아지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1등 얘가 제일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최대체 소문 자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를 보고 증가하면 정의역이 클수록 최대 감소할수록 함수값도 작아지는 거 이거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1번에 로그 3의 2x 플러스 1인데 얘는 모든 실수가 아니고 제한된 범위예요. 1부터 4 사이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으래. 당연히 정의역이 클수록 크겠죠? 밑이 3이니까. 그런데 계형을 너무 구체적으로 안 해도 돼. 우리는 증가계형이라는 것만 알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1부터 4니까 1을 넣으면은 1을 넣으면 1이요. 1 넣으면 1. 뭐 4 넣으면 얼마? 8에다 9. 4 넣으면 9 나오네. 9니까 2가 되겠네. 그죠? 얘는 1일 거고. 당연히 4에서 최대, 1에서 최소.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값 비교하면 되는 거죠. 얘는 넘어갈게요. 너무 쉬우니까. 79쪽을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진수가 2차 함수로 되어 있는 거. 정의역이 2부터 5까지래요. 자, 근데 얘는 진수가 지금 2차로 돼 있어. 그럼 진수 자체가 클수록 큰 거죠. 왜? 얘가 밑이 1보다 크니까. 맞아요? 그럼 즉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찾는 거 있는데 겉으로는 로그 같지만 사실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2차 함수. 자,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바꾸면 x-3의 제곱에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2가 이 진수에 있는 fx거든요. 이를 fx라고 하면 자, fx가 아래로 블록이고 축이 3이고 꼭지점이 3,2
근데 정의역이 2부터 5거든요. 그럼 2가 바로 옆에 있고 5는 저 멀리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안에서 그럼 이게 fx의 범위인 거야 지금. 진수의 범위. 그럼 fx가 클수록 왜냐면 밑이 2니까 fx가 클수록 로그 2의 최대에서 이 진수가 최대일 때 전체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fx의 최대를 찾으면 되고요. 5일 때가 최대잖아. 5일 때가 5는 얼마니? 4에다가 6이죠. 6. 로그 2의 6이 최대가 되는 거죠. 얘가 최대가 되는 게 6이고 최소는 당연히 꼭지점에서 나오죠. 로그 2의 2가 최소니까 로그 2의 2가 최소고 이렇게 이제 진수가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 돼 있을 때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위치를 찾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위로 불러오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y는 로그 2분의 1이야. 이건 이제 감소계형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감소계형이면 사실은 증가계형으로 바꿔서 하거든요. 여기 봐봐. 이 감소는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뺄 수 있잖아. 그지 않아? 빼고. 아니다. 바꾸면 안 되겠구나. 지수에서는 그러지 로그에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위로 올라가는구나. 그죠? 그냥 해볼게. 그냥 2분의 1이니까 자 여기 지금 진수가 2차 함수고 위로 블록이야. 그죠? x-2의 제곱에 플러스 7이 돼. 자 이게 이제 fx라고 하면은 로그 2분의 1의 fx의 최소에서 fx가 최소가 될 때 이 전체가 최대가 되겠죠. 그죠? 반대니까.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fx의 최대에서는 이 전체는 최소가 된다는 거죠. 이것만 이제 구별해서 구해주면 되고 자, 이 fx 자체가 지금 위로 블록이 되고요. 축이 지금 2고요. 제한된 범위는 0부터 3이야. 0부터 3에서 fx의 최대 최소를 찾으래. 그럼 0은 2칸 떨어져 있고 3은 1칸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최대는 당연히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꼭지점? 그럼 최대값이 얼마죠? 여기가 7이잖아. 7. 그럼 최대일 때가 바로 뭐야? 최대일 때 7일 때가 이 전체의 최소가 된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최소는 로그 2분의 1의 7이 최소고 최대는 어디서 나온다? 최소에서 나오니까 0일 때가 최소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3 돼서 로그 최대는 로그 2분의 1의 3이 된다는 거죠. 계속 보여주시면 되고 자 너희가 7-1을 한번 해볼까요? 7-1 79쪽에 7-1만 해보세요. 두 개 다 해봐. 2개. 자 다들 잘했고 뒤로 가서 자 필수에서 8번 이번에는 이제 치환을 해야 되는 거. 로그 ax 꼴이 반복이 될 때 아까 로그 ax를 치환할 때는 범위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가 주어진 경우에나 생기겠지만 로그 ax를 그냥 실수 전체 범위를 갖고 있는 로그 ax는 특별한 범위는 없어요. 근데 정의역이 제한이 되면 그때는 있어. 자 여기서처럼 얘는 정의역이 있네. 1부터 8까지 1부터 8까지 제한된 범위를 갖는 로그 함수 로그 2의 x가 반복되는 함수. 자 이럴 때는 범위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1과 8이 아니야. 조심해야 돼. 치환할 때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제곱이고 플러스 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일단 우리가 반복이 되는 형태는 치환을 좀 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형태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치환할 때 항상 범위가 새로 생기든지 아니면 그냥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만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는 x는 진수니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항상 너희가 이제 서술형 나중에 쓰면은 이런 거 하나 항상 적어놔야 돼. x는 진수이므로 0보다 크고 이걸 항상 적어놔. 습관적으로. 특히 로그 할 때는 이거 빼먹으면 또 변태 같은 선생님들은 이거 안 썼다고 막 감점을 시키더라고. 답은 다 맞았는데.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적어놓고 로그 a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2의 x를 t로 치환할게요. 그럼 범위가 이때는 생긴다는 거죠. 왜 x 자체의 범위가 1부터 8이거든. 그럼 로그 ax, 2x에서 로그 배형이 이건데 1부터 8이래면 1부터 8 그죠? 그럼 그때 범위가 뭐야? 그때 범위는 0부터 8이니까 3이 되겠죠. 이 범위가 이제
t의 범위가 되는 거야. 또 t의 범위는 다시 한번 바꿔서 0부터 0 들어가죠? 1 들어가니까 4. 요게 이제 t로 취하는 식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t의 제곱 이거 앞으로 빠져 나와야 돼요. 알겠죠? 2t로 해야 돼. 2t로 2t 플러스 2. 자, 이 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로 바뀌는 거야. 그잖아요.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최대 최소값만 구하는 거니까 t-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아래로 블록이 되고 축이 1이고 꼭지점도 1이고 0과 3이니까 0은 한 칸 앞으로 가 있고 3은 두 칸 뒤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3에서 최대가 나오는 거죠. 3에서 최대. 3 나오면 얼마? 4 플러스 1에서 5가 최대. x고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당연히 최소. 꼭지점이 1이니까 최소는 1이네요.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도 볼게요. 산술기하편을 쓰는 거. 자, 두 번째 형태는 로그 5의 x하고 두 번째 형태가 지금 역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로그 5의 x와 그 다음에 로그 x의 625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정의역이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정의역이 1보다 크게 되면 봐봐. 로그 5의 x에서 정의역이 1보다 크면 함수값은 다 양수거든요. 그잖아요. 양수 조건 깔아준 거예요. 얘가 양수 조건에서 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얘는 왜 양수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로그 625에 x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얘도 양의 값을 갖잖아. x가 1일 때 0, 나머지 1 이상에서는 양수. 그러니까 양수 조건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이게 역수 관계죠. 역수 관계에서는 산술기하평균을 쓸 수가 있죠. 곱해서 산술기하평균은 언제 주로 나오냐면 곱일정할 때 나오죠. 산술기하평균은 수하에서도 나오겠지만 두 별량, 양수 별량인 두 별량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 2루트 AB보다 항상 이 두 별량의 합이 크거나 같다. 그래서 주로 이 곱이 일정할 때 뭐의 최소를 찾으라고 해요? 곱이 일정하면 합에 뭐가 나오는 거야? 합의 최소가 나오는 거죠. 합의 최소.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조건이 그래서 합의 최소를 구하는데 곱했더니 일정해. 그러면 산술기하 쓰면 돼요. 얘네들 곱하면 일정한 값 나와요. 곱해볼까? 2루트 양수 조건 맞았으니까 로그 5의 x랑 로그 x의 625랑 곱하면 일정하죠. 내가 진수 이동 조건에 의해서 625랑 x는 위치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위치 바꿔서 계산해도 돼요. 2루트 자 로그 5 밑에는 625 넣어주고요. x 밑에는 x 넣어주면 되고 1이잖아. 1이고 625는 5의 몇 적이지? 4제곱인가요? 4제곱 4가 되는 거죠? 2루트 4 그래서 4네요. 4 얘의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예요. 자, 숙제로 하면 되니까 뒤로 넘어갈게요. 방정식 하자. 네, 교재 5다음판 시간을 좀 줘야 돼서 환영할 거는 빨리 선생님 조교를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갖고 깜짝 놀랐어. 30명인가 지원해갖고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면접 본 사람을 했어요. 그냥. 선생님 기준은 처음 면접 본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 그래서 뒤에 떨어진 사람들이 되게 아쉬워. 막 면접은 되게 많이 왔는데 면접은 몇 명 봤어. 한 4명인가 봤는데 남자 선생님 분명히 여자만이라고 했거든요. 성별 여자. 왜냐면 공간이 좁잖아. 공간이 좁고 남자들은 등치가 크니까 공간이 좁으니까 이제 막 학생들 많으면은 아무래도 작은 사람이 좋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자만 지원받겠다 했는데 남자 반 이상이 지원한 거야. 그래서 도대체 공부를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남자들이 대학생인데 이제 군대 가기 갔다 온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남학생들 위해서 좀 남자를 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여학생 이렇게 여대생이 아무래도 산뜻하잖아요. 남학생들은 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폈는지 담배 냄새도 나고 너희는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면은 자기는 안 난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은 많이 나는 거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나거든요. 다. 전자담배도 나잖아. 전자담배. 한 번은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그 퐁퐁 냄새를 해야 되나? 그걸 알지? 그 향수는 아닌 것 같고 방향제 냄새, 과일 같은 냄새? 과일인데 무슨 오렌지 과일 뭐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지하철에서 왜 이런 냄새가 나지? 그랬더니 전자담배 냄새가 그런 과일 향, 뭐 초콜릿 향, 뭐 이런 향이래. 몰랐어. 그래서 되게 좋다 이러면서 담배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로고 함수 활용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로고 함수를 배우고 지난번처럼 지수 함수 활용, 로고 함수 활용. 로고 함수 활용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방정식 쓴 거야. 로고 방정식, 부등식. 로그로 이루어진 방정식, 부등식. 근데 이제 로그가 따질 게 더 많아요. 로그는 밑조건, 진수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밑조건, 진수조건 적어놓고 풀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해를 막 이상한 걸 적어놓고 조건도 안 맞는데 막 적어놓고 그러면 다 틀리게 되니까 반드시 얘는 로그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얘가 좀 더 까다롭고 밑조건하고 진수조건은 항상 끝까지. 밑조건은 뭐였죠?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되고 1 되면 안 돼요 절대. 그 다음 진수조건은 무조건 0보다 큰 거. 이거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바로 밑을 갖게, 일단 밑을 갖게 하는 게 기본이죠. 지수든 로그든. 자, 필수제 1번부터 풀어볼게. 자, 1번에 다음 로그 방정식 푸시오라고 했는데 자, 2의 x 플러스 1이고 밑이 다 같네요 얘는. 얘는 안 같은데요? 같게 할 수 있죠. 이 로그 2에 뭐로 만들면 돼? 로그 2에 32로 만들면 되죠. 로그 2에 32고. 그다음 밑이 같은 로그끼리 합은 뭐야? 곱으로 바꾸죠. 곱으로 바꾸는데 합이 전에 무슨 조건 따지라고요? 진수조건 따지라고. 그럼 둘 다 진수니까 x 플러스 1도 양수고 x 마이너스 3도 양수야. 그러면 x 조건이 이 두 부등식의 공통인 범위가 x 범위가 되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커야 되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따라서 x 범위는 뭐야? 이거에 의해서 x 범위는 3보다 커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3보다 커야 되고 해를 고를 때는 3보다 큰 놈을 고르는 거야. 그냥 작은 거 고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둘을 합해야죠.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은 곱으로 바꿔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얘가 로그 2의 32 이렇게 되는 거죠? 32. 32가 곧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될 때 같은 거죠, 같은 거. 2차 방정식 풀면 되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32.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5는 0. 7호 35. 마이너스 플러스. x는 7하고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를 버리라는 거죠. 3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해가 7밖에 안 되는 거야. 진수 조건 때문에. 이렇게 따져주는 게 로그 방정식이다. 그 옆에 거 더 해보면 하나 더. 자, 로그 밑이 1보다 작든 뭐 0보다 밑이 0과 1 사이든 1보다 크든 얘는 부등식이 아니니까 같기만 하면 돼요. 일단 진수 조건에 의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이게 이제 진수 조건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자, 9분의 1하고 3분의 1인데 밑이 같아질 수 있죠.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3분의 1로 해주고 앞에 2분의 1을 이렇게 빼줘야죠. 그죠? 2분의 1로 빼줘야 돼요. 로그 성질에 의하면 a의 n제곱에 b의 m이면 n은 분모로 내려가고 m이 분자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로 빼주고 근데 2분의 1을 이쪽으로 올리는 게 좋을까? 이렇게? 얘를 지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음 2차 방정식이 나오죠. 루트를 씌우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넘겨서 얘를 다시 이쪽으로 옮겨 제곱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x 플러스 13이 같은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와요. 풀어주기만 하면 되고 진수 조건에 맞는 해만 골라주면 되겠다. x 플러스 13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 3, 4, 12 얼마 해서 x는 3이 되겠네. 그죠? 마사는 안 되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너무 많으니까 1-2만 해볼까? 1-1-는 너무 많네. 1- 하나만 해봐. 1-. 밑 조건도 따져야 돼. 얘는 자, 로그 반복이 되는 형태는 치환을 해서 다음 2차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자, 로그 하지만 마지막에 해를 고를 때는 진수 조건 따져서 해야 돼요. 여기 지금 x가 진수에 있으니까 로그 3에 x 세제곱 3 앞으로 빼줄게요. 플러스 2. 근데 이거 그냥 해도 되겠죠. 암산은. 그러니까 치환 굳이 하지 않아도 1, 2 마이너스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 로그 3의 x가 1 또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x 그때 x를 찾는 거죠. x는 얼마? 3이거나 9. 둘 다 조건도 맞죠? x가 3 또는 9가 되는 거. 자, 그다음 2번도 보시면 로그 2x랑 이거 보니까 역수관계 나왔다. 로그 x의 4는 1. 자, 그래서 이때는 위치를 일단 바꾸자. 얘가 역수관계니까 로그 위치 2인 걸로 바꿔볼게요. 로그 2의 x분의 2죠. 그래서 로그 2의 x분의 2. 그 다음에 로그 2의 x는 1이래. 그럼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시면 t 마이너스 t분의 2는 1 이렇게 되는데 양변에 t를 곱하면 2차 방정식 되잖아요.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또 이렇게 되고 1이 나와서 해가 t 값이 마이너스 1하고 2인데 t가 원래 태생이 뭐였어? 로그 2x니까 로그 2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x값이 얼마야? x가 2분의 1일 거고 그죠? 거기에 맞는 x들을 찾으면 돼요. 얘가 2가 되려면 x는 또 4가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뭐 조건이 1이 되면 안 되는데 1 되는 것도 없죠? 그래서 다 조건 맞고요. 그 다음에 옆에 것도 87쪽에 얘는 별표하시고 지수도 있고 로그도 있을 때 지수도 있고 로그도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줘야 돼. 다시 거기 옆에 지수도 있고 로그도 있을 때는 저거나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양변에 로그 취한다.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위에 올라가 있는 로그를 빼내는 거야. 끄집어내는 거예요. 1번 얘가 지금 이 밑이 2이네죠. x제곱분의 8. 자, 얘는 양변에 밑이 모인 로그를 취해야 될까? 밑이 8도 있고 2도 있으니까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는 거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밑이 2 얘도 이렇게 밑이 2 이렇게 얘가 진수가 되는 거죠. 얘도 얘가 진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 로그 성질에서 로그 2에 b에 뭐 c는 이 c가 앞으로 튀어나왔잖아. 이 c 자체가 지금 로그 2x야. 이게 이제 c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앞으로 튀어나온다. 튀어나와야 돼. 명린이 알겠어? 튀어나오는 거. 요게 튀어나와야 돼요. 진수의 지수는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그럼 로그 2x가 앞으로 튀어나가고요. 잘 봐봐. 남는 게 로그 2x야 또. 남는 게 또 로그 2x다. 또 제곱의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미치 같은 로그, 그러니까 얘가 나눗셈이니까 진수의 나눗셈은 미치 같은 로그의 차로 바꾸죠. 로그의 8은 3이고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곱이니까 2 로그 2의 x로 빼내면 돼.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얘가 t, 이거는 이제 로그 2x를 t로 치환해서 풀면은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x는 당연히 진수에 있으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진수에 있는 놈이니까. t의 제곱으로 바꾸자.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하면 0 1, 3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t의 값이 로그 2의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이렇게 되고 그때 x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거나 8분의 1이 되겠죠? 2가 되거나 8분의 1 조건에도 맞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2의 로그 x. 이거 상용 로그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 상용 로그. 위치 10인 거 곱하기 x의 로그 2. 그다음에 곱하기 2의 로그 x 빼기 6은 0이래. 자, 보니까 5가 반복이 돼요. 2하고 x 위치 바꿀 수 있잖아. 그죠? 얘도 바뀌어 있고. 그러면 위치를 바꾸면은 여기 잘못 썼나? 아, 더하기군요. 3차 방정식 나온 줄 알았네. 더하기야, 더하기 여기. 얘들아, 이거 사실은 얘랑 얘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지 알겠어? 같은 거야. 이 2하고 x 위치 바꿔봐. 이거잖아. 그죠? 이거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고, 그래서 2의 로그 x를 치워내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얘를 t로 치워보자. 자, 그러면 얘가 이 둘이 이거 위치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앞에 거랑 2 로그 2의 로그 x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t의 제곱에 플러스 t 마이너스 6이 돼서 2, 3은 6되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면 반대죠?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얘들아, 2의 로그 x 같은 경우는 당연히 0보다 큰 거 아니니? 이게 지금 2 로그 값이 모든 실수지, 이 로그가 실수지만 2의 지수로 되어 있잖아. 2는 2의 어떤 형태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제거해야 돼? 마삼을 제거해야죠. 2의 로그 x가 2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이건 안 된다고. 2만 된다고. 2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1이 돼야겠죠?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 10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자, 이제 부등식 하기 전에 3-1의 1번, 2번 두 개 한번 해봐봐. 너 이해했는지 봅시다. 3-87쪽에 3-1의 1번. 이제 부등식 이제 여기만 마치고 교재 그 숙제 검사하고 그다음 오답 개별로 풀이하고 할게요. 월요일부터는 이제 교재 오답은 남아서 주로 진행하고 이제 대수를 풀어줄 수 있는 그 조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행히 잘 찾아서. 자, 부등식 갈게요. 부등식 90쪽 가보죠. 90쪽. 잘 돌아가고 있죠? 계세요. 고1들은 좀 강해져야 돼. 나약해지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이제 너희가 학종으로 바뀌면서 고1이 고3 같이 해놔야 고2, 3 때 좀 여유라기보다는 이제 대입 수능에 좀 일단 내신을 많이 따놔야 돼요. 고1 때. 고1 때 정말 미친 듯 해놔야 돼. 그래서 밤도 새고 많이 공부 많이 해. 미친 듯. 고1이 뭐 여유롭다 절대 안 해. 고1이 고3처럼 해놓으면 이제 고2, 3 때는 어느 정도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지 수능 그때는 2, 3 때 해야 돼. 둘 다 해야 돼. 둘 다. 너희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아마 내 생각에는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 아무도 몰라. 전문가도 몰라요. 너희 지금 뭐 상담 간다는데 그 사람들도 1도 몰라. 그 사람들은 그 전거만 알고 있는 거지. 너희 때는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뚜껑 열어봐야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제 답답한 마음에 하는데 일단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준비해놓고 뭐든지 잘 따놔야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령 같은 거 피우지 마시고 일단 둘 다 잘 따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등식 이제 잠깐 그만하고, 자, 로그 부등식은 얘가 이제 제일 까다로워. 얘가 왜냐하면 로그 조건도 까다로운데 부등식까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등식은 밑이 0과 1 사이냐 또 1보다 크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로그 부등식 풀 때는 밑을 다 1보다 큰 걸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되는 뭐 반대로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기니까. 자, 그리고 6번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했어. 근데 여기도 봐봐. 밑에도 지수도 있고 지금 뭐도 있어요. 로그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로 바꾼다? 양변에 뭐를 취한다? 상용 로그. 여기서는 밑이 10인 거니까 상용 로그를 취하면 되거든요. 근데 밑이 10이니까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면서 그대로 밑이 10인 거야. 10인 거. 여기도 10인 거를 이렇게 양쪽에 똑같이 해주면은 얘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다음 얘는 나눗셈이니까 차로 바뀌고 그 다음에 x범위는 0보다 커야 되고 이런 거 항상 체크해 놓고요. 자 그럼 이제 튀어나왔어. 그럼 로그 x의 제곱이 될 거고 그죠? 바뀌지 않아요. 밑이 10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3-2 로그 x가 될 거야.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2차 부등식.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2차 부등식 얘를 t로 치환하면 t는 로그 함수기 때문에 특별한 범위는 생기지 않아. 그죠? 모든 실수를 받게 돼서 t는 그냥 범위 제한된 범위 없어요. x가 범위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이제 얘를 치환을 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자, 2차 부등식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그래서 1, 3 해주고 뿔마. 그럼 t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t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x 범위를 찾는 거니까 다시 얘를 로그 형태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t 대신에 로그 x 집어넣으시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러면 x가 어떤 값을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구하려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x는 뭐가 되면 되죠? 1000분의 1 그죠? 1000분의 1이고 얘는 10이야. 근데 x 범위는 1000분의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x 범위가 다시 한번 로그를 풀어줘야 돼. 다시 풀어주는 거야 로그를. 정리 좀 알겠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이 10인 지수를 취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여기다가 똑같이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이렇게 취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10하고 x 위치 바뀌면서 x 나오고 10의 마이너스 3 10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밑이 그러니까 지수를 취하는 거지. 얘네들이 지수가 되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도 해볼게. 자, 두 번째 거는 2의 로그 5죠. 5. 밑이 5네요. x 그다음 곱하기 x의 로그 5의 2 마이너스 3의 로그 5의 x. 자, 얘가 0보다 작대요. 자, 로그는 형태가 되게 변환이 많이 되니까 잘 봐야 돼. 그죠? 이거 두 개 같은 거잖아. 그죠? 같은 거. 같은 거예요. 또 x가 0보다 커야 되죠? 같은 거고. 그럼 얘가 t의 제곱. 그럼 뭐를 치환해야 되는 거야? 로그 5의 x를 치환하면 되죠. 아니지. 로그 5의 x가 아니지. 나 그거 잘못 썼나요? 2구나. 2. 잘못 썼죠? 2의 로그 5의 x죠. 그러면은 로그 2의 로그 5의 x를 치환해야 되겠다. 요거를 치환해야 되겠다. 얘를 치환해 주시고 얘는 0보다 큰 거죠. 얘는 0보다 큰 거. 왜? 로그 5x가 지수로 올라가도 밑이 2인 거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거야. 이거 자체는. 자, 일단은 치환을 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거는 뭐 2차 부등식, 일반적인 2차 부등식이고 풀어주시면 t의 범위가 1과 2 사이가 되나요? 1과 2 사이가 되는데 t의 원래 형태대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얘들아 밑이 2인 거니까 얘를 밑이 2인 거를 바꿔볼까? 1 이렇게 되고 얘는 뭐야? 2에 잠깐만 0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얘는 2에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1을 2의 제로로 이게 밑이 2인 지수니까 2의 제로, 2의 1제곱 이렇게. 그럼 로그 5의 x는 0과 1 사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다시 또 로그 5의 x의 범위가 0과 1인데 우리는 x 범위 찾아야 되니까 다시 또 이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5를 지수를 취해주면 된다니까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취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니? 5의 제로죠? 5의 제로고 x고 5가 되고 5의 1제곱 이렇게
x 범위는 뭐예요?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 5까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수 숫자도 같고 x 0보다 크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봐야 또 감이 오니까 6-1번 해봐봐. 두 개 봐, 두 개. 자, 빨리 해보고 숫자 시간을 갖던가 그렇게 해볼게요. 1번부터 해볼까? 1번. 6-1번. 여기다가 뭘 취해야 돼요? 밑이 지금 2분의 1이죠? 3분의 1이군요. 밑이 3분의 1인 다음 로그 부등식을 풀래. 그러면 밑이 모인 로그를 취하라고요? 밑이 모인 거? 3분의 1인 거 취해야죠. 3분의 1인 거. 그래서 로그 3분의 1인 거 취하는데 얘들아 문제가 있어. 밑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얘가 감소계형이잖아요. 그죠? 감소계형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게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여기도 이제 로그 3분의 1 이렇게 취하게 되면 이 로그 자체가 0과 1, 3의 감소계형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크다는 이거 자체가 크다는 거는 진수가 작다는 거거든. 맞아? 아니면 얘가 이제 진수가 얘가 크잖아. 진수가 큰데 여기다 밑이 0과 1 사이를 취하게 되면 진수가 큰 쪽에서 작은 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않아요? 진수가 큰 쪽에서 작은 거. 그러니까 바뀐다고 위치가. 부등호 방향이. 반드시 바꿔줘야 돼. 3분의 1일 때는 이렇게 바꾸고 얘를 빼줘야죠. 이거 빼는 게 아니고 얘를 빼야죠. 요거를 이렇게 빼는 거죠. 그치? 로그 3분의 1에 x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이제 위치 같은 로그의 합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9니까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플러스 3의 로그 3분의 1의 x 이렇게 했는데 로그 3분의 1의 x가 반복이 되는 형태로 부등식이 표현이 돼요. 반드시 바꿔줘야 돼. 위치 3분의 1을 취하면서 바꿔준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t로 치환하게 해볼까요?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하고 당연히 x는 진수니까 0보다 커야 되고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다. 1, 2가 되고 마이너스 그럼 t의 범위는 두근 사이죠? 두근 사이 1하고 2 두근 사이다. 그럼 이제 t를 원래대로 돌려놔야죠. 3분의 1 3분의 1에 x가 1부터 2 사이야. 근데 내가 헷갈리니까 이거를 여기서부터는 이제 3분의 1을 앞으로 마이너스를 빼봐. 마이너스를 빼면 밑이 0, 3인 걸로 바뀌잖아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은 마이너스 2 로그 3의 x 이런 식으로 그냥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나와. 물론 마이너스를 취하면서 바뀌니까. 그럼 여기서는 그냥 읽을 수 있죠. x 범위는 뭐겠니?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분의 1일 거고 얘는 3분의 1일 거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x 범위를 찾아주시면 돼요. 내가 앞에 걸 안 해서 이거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다시 2번도 볼게. 자, 2번은 지금 3의 로그, 상용 로그, 3의 로그 x 곱하기 x의 로그 3 이거 같은 거야. 같은 거. x 3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4에 3의 로그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 같은 건 알아야 되죠. 그리고 x는 0보다 크다는 거 적어주시고 그럼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t의 범위는 암산되죠. 1하고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t가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면 로그 x가 1하고 3 사이니까 x 범위는 10하고 1000이 되는 거고 1000 이렇게.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응? 나 뭐 잘못했나? t가 1하고 3 t가 3에 선생님 잘못 원래대로 돌려놓은 게 이거죠? 지금 얘를 넣어야 되는군요. 잘못 넣었어요. 그럼 3의 로그 x가 1하고 3인 거죠? 얘를 바꿨는데
이것을 보고 넣어버리네. 자, 그러면 이게 로그 x가 뭐가 돼야 돼? 이게 3의 0제곱이잖아요. 3의 0제곱이고 얘는 3이니까 3의 1제곱인 거죠? 그죠? 따라서 로그 x가 뭐가 돼야 돼? 0과 1 사이가 돼야 되고,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1과 10 사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갈게. 앞으로 가서 하나씩만 해볼게요. 얘는 뭐 똑같은 유형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애들이라. 왜냐면 얘가 부등식이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유형은 똑같은데 부등호가 있느냐 아니면 등호가 있느냐 이 차이고, 형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해볼게요. 두 번째 거 바뀌는 거. 필수예제 4번에 이거. 4번 88쪽을 보시면 4번에 이것만 해볼게요. 빛이 3분의 1인 것만 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지금 3분의 1이라고. 3분의 1이라서 반대로 해도 되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서 반대로 하는 건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3분의 1로 맞춰주시고, 여기 2분의 1 나가고, 그죠? 양변에 2를 곱하고, 2 곱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루트 씌우는 것보다.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을 먼저 써놔요. x가 2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x는 2보다 커야 되는 그런 범위가 있다는 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2를 이쪽으로 올려줘야죠. 제곱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밑이 0과 1 사이니까 반대로 부등식을 풀 때는 반대로 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만 풀면 되는 거죠. 우리는 x범위 찾는 거니까 4x 플러스 4 x 플러스 4 없애주고,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다. 자, 근데 x가 0과 5 사이야.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항상 진수범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x 여기서 진수에 의해서 범위가 나왔는데 x범위 얘를 쓰면 안 돼. 이거하고 원래 x를 갖고 있던 진수범위 해서 같이 써야 돼. 따라서 x범위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돼요. 항상 마지막까지 진수 체크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도 보면 필수예제 5번에 얘도 두 번째 거를 해보자. 상태가 좀 복잡한 거. 5번에 2번. 로그 5분의 1이야. 밑이 5분의 1짜리 25x 곱하기 로그 5분의 1에 125x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이거는 일단은 분리를 좀 다 해줘야 돼. 지금 25x고 125x니까 곱으로 돼 있잖아. 그죠? 진수의 곱으로. 일단 분리를 해주면 5분의 1에 25니까 뭐니? 로그 5분의 1에 25 더하기 로그 5분의 1의 x 이렇게 더하기로 분리 먼저 하고, 얘도 마찬가지야. 로그 5분의 1의 125 플러스 로그 5분의 1의 x,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일단 이렇게 분리해주면 요게 뭐야? 요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5, 다 로그 5로 바꿔볼게요. 그냥 바꿔. 5분의 1 말고 5로 바꿔. 마이너스 빼서. 그게 계산하기 편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로그 5로 바꾸세요. 빼주고. 일단 이렇게. 근데 얘도 뭐야? 로그 5에 125죠. 로그 5에 25. 아무튼 얘를 치환을 해서 다항함수 형태로 얘를 굳이 바꾸진 않아도 되겠네.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그냥 2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마이너스를 다 빼세요. 빼면 여기도 나갈 때 여기도 같이 나가잖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면은 t 플러스 2가 되고 t 플러스 3이 되면서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t의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6의 마이너스 4가 아니고 플러스 4인가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t를 찾아야 되니까 로그 5x를 우리 치환한 거니까 그죠? 다 마이너스를 빼서 훨씬 더 식이 간단해지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x범위 뭐야? x범위 빼먹는다. x범위 0보다 커야 돼요. 진수에 있는 거니까 로그 5의 x가 바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줘야 돼? x범위 찾으려면 5의 마이너스 하고 5의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아니면 헷갈리면 이렇게 밑에 내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얘가 x로 나오고 얘는 5의 마이너스 4제곱 얘는 5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25랑 625분의 1 x 5분의 1인데 애초에 0보다 크다밖에 없으니까 요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5-1에 2, 4번 해보자. 5-1에 2, 4번 5-1에 2, 4번 두 개만 해봐. 치환하는 거 하나랑 지금 이 형태 하나랑 이렇게 한번 두 개 해보세요. 안 킨 거 같다. 응? 응, 켰구나. 다 했어? 자, 확인 한번 빨리 해볼게요. 일단 2번은 치환만 하면 되죠. 로그 3분의 1의 x를 치환해서 얘를 t로 치환해보자. 그리고 x 범위는 0보다 커야 되고 적어놓고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서 2, 3은 6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t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죠? 그 다음에 t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2차 부등식에 의해서 나오고 근데 t 대신에 로그 3분의 1을 넣어줘야겠죠? 로그 3분의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로그 3분의 1이 3분의 1 x가 3보다 크거나 같거나 자 그러면 이거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뭐로 바꾸라고요? 3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3으로 바꿔서
마이너스를 빼줘. 이렇게 마이너스 빼주라고. 그리고 나서 로그 3의 x 범위를 찾는 게, 근데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돼요. 대신에 이렇게 넘겨오면 이렇게 바뀌고, 또 얘도 로그 3의 x가 되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럼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 9죠. 9보다 크거나 같고, 왜냐면 이제 로그 3의 9니까 x는 9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27분의 1이죠. x가 27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원래 갖고 있던 범위가 있었단 말이야. x가 0보다 작다는, 크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줘야 돼. 안 되지. 없는 것도 하나 넣어줘야 돼. 27분의 1. 일단 3으로 바꾸는 게 훨씬 편하죠. 1보다 큰 걸로. 자, 일단 네 번째 것도 보면, 여기서는 분리를 먼저 해줄까? 3에 81, 그 다음에 x제곱 곱하기 로그 3의 x분의 1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3이니까 이거 분리를 먼저 해주자. 그럼 81은 7, 4인가요? 4 플러스 2 로그 3의 x가 되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튀어나가야 되겠죠? 로그 3의 x 이렇게 튀어나가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곱해줘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주자.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x가 지금 진수에 있는 놈이니까 0보다 크다는 거 항상 체크해놓고 t로 바꿔주죠. t제곱 2t제곱에 플러스 4t가 마이너스 6 작거나 같다. 그럼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1, 3 되고 1마 되고, t의 범위는 마3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거나 같다. t 원래 형태가 뭐였어요? 로그 3의 x였잖아. 로그 3의 x. 그래서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x는 27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 등호가 없군요. 등호를 내가 왜 넣어줬죠? 문제? 등호 없어요. 문제 보니까 등호 빼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 장 남아서 한 장. 뒤로 가서 91쪽. 이 필수에서 7번 유형은 공통수학 1 내용이 더 많은 거야. 형태만 로그로 돼 있지. 공통수학 1의 내용이에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당연히 판별식이 0인 거 0보다 크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로그가 들어있는 거지 로그랑 관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로그가 개수의 로그가 있어서 마지막에 판별식을 풀 때 로그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2x 로그 3의 a 플러스 로그 3의 a에 플러스 2가 서로 다른 두 식은, 그 로그 요 지금 2의 로그 3의 a가 개수잖아요. 그럼 얘가 개수가 지금 판별식의 개수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로그 부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써볼까요? 4분의 d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로그 3의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르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앞에서 했던 로그가 반복되는 형태의 2차 부등식이 나오고, 치환을 해서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1, 2 마이너스 플러스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또 풀어주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죠. 로그 3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로그 3의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a는 0보다 일단 커야 돼요. 진수에 있는 놈이니까. 이거를 이제 풀어주는데 3분의 1보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a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얘가 등호를 왜 또 넣어줬죠? 등호가 왜 자꾸 등호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다르기라 그랬어. 등호 빼주고. 자, a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0보다 커야 돼. 이건 없는 여기 진수 때문에 생긴 거야. 그 다음에 a가 로그 3의 a가 2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뭐 9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이제 두 가지 범위로 나오게 되네요. 이 없는 범위도 항상 진수 때문에 생긴다는 거. 두 번째 것도 모든 양수 x예요. 모든 양수 x인데 봐봐. x가
x가 모든 양수 x가 근데 어디 있냐면 로그에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x가 양수라고 해서 이 전체가 양수값을 가져?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로그는 당연히 진수니까 양수 조건 맞고 로그 x가 모든 양수가 들어갔을 때 로그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건 모든 실수니까 t로 치환했을 때는 특별한 범위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t로 치환됐을 때 t로 치환된 이 2차 부등식이 얘는 이제 치환을 못하자. 일단 여기 두고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거 자체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 2차 부등식에서 어떻게 했죠?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개형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x축과 교점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맞아? 같아도 안 돼. 같으면 0이 될 수 있으니까 같아도 안 되고 d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이 t로 이루어진 2차 부등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커서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 써볼까? 4분의 d가 2p의 제곱 마이너스 ac 4로그 2의 k가 0보다 작다. 그리고 k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커야 되고 이거 하나 적어주시고 자 그럼 얘는 뭐니? 이거 그냥 단순 해가지고 로그 2의 k고 그럼 k는 2보다 큰 거 아니에요? k가 2보다 커야 근데 이거는 이미 2보다 크니까 얘 따질 필요는 없겠네요. 자 뒤로 가서 하나 더 하고 풀게. 활용 하나 남았거든요. 뒤로 갑시다. 자 활용 이거 또 소리 나오죠. 데시벨. 자, 문제를 잘 분석해봐. P가 뭐냐면 강도래 강도. 소리 강도. 강도에 따라서 소리 크기가 D래. 크기하고 강도가 무슨 차일까? 크기랑 강도. 잘 모르겠어. 그지? 소리 강도와 크기. 그러니까 크기는 알겠는데 강도가 감이 안 와. 강도가 뭘까? 하여튼 그렇대. 일단 관계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 강도에 따른 소리 크기는 다음과 같은 식이 있대. D. 뭔지 알 것 같아. 압력 같아, 압력. 제곱미터당 와트잖아. 압력 같은데? 소리가 보면 되게 큰 소리 같은 거 하면 막 날아가잖아. 애니메이션 보면. 파이어에서 막 날아가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보면 입자잖아요. 파동이죠, 파동. 그러니까 소리가 세면은 뭐 이렇게 유리도 깨지고 막 그러잖아. 그런 강도 느낌인가 봐. 아무튼 D가 단위 보고 좀 유추를 할 수가 있네. 하여튼 그렇대. 그래서 소리 크기는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를 말하겠죠. 그래서 10이 되고 로그 P0 분의 P. 이 P0는 이제 처음 초기 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어느 지점에서 소리 크기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 D에 들어가야 돼. 데시벨. 그때 소리 강도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고 이 지점에서 소리의 크기가 120 이상 150 이하가 될 때 강도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일단 한번 50 소리 크기가 50이니까 얘가 50이고 소리 강도는 10의 로그 한번 대입을 해보자. P0에 10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알려주는 것 같아요? P0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비례상수라고 해요. 비례상수. 이 식에 변함이 없는가 어떤 그러니까 초기 값인데 항상 일정한가 이런 거 미리 구해놔야 돼. 문제 조건을 가지고. 자 그래서 P0를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50은 앞에 10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나눗셈으로 가죠.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P가 되죠. 로그 P0 이렇게 되겠네. 그럼 공 하나 없어지고 넘어가면 12가 되나요? 마이너스 로그 P0. 그러면 P0 값은 마이너스 12니까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P0가 되는 거죠? 그죠? 일단 비례상수가 나왔구나. P0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점에서 소리 크기가 150에서 150 이하가 되려면 어떻게 강도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제 물어봤으니까 120, 150. 자, 지금 강도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강도 120에서 소리 세기가 120에서 로그
10은 앞에 있고 P0가 이제 10에 마이너스 10이 집어넣으면 되고 그때 강도를 구하는 거야. P 150 이런 공식을 풀라는 거죠. 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120에서 150 사이가 되려면 그때 소리 강도는 얼마나 돼야 되냐. 자 그럼 얘를 또 풀어주려면 10은 하나 약분을 해줄까요? 자 로그 P가 되고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플러스 12 얘는 15 로그 P는 0부터 3이네. 그럼 P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부터 1000인가요? 간단하게 나오네. 그렇군요. 자, 이게 활용이야. 이게 그냥 맞는 물리값이 너희가 이제 물리를 해석을 해서 그 물리량에 맞는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문제에 맞게. 하나씩 해볼게요. 7-1번하고 8-1번 해봐. 7-1하고 8-1